서민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서민의 고충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갑질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안진걸이 필요 없어지는 그날까지 절대 안 끝나. 네버엔딩 민생 꿀팁 안진걸의 안 끝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 끝나 소장 또 이번 한 주 또 어디 현장 다녀왔어요? 요즘에는 뭐 통신비 할인 방안 홍보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25% 요금 할인 네. 받게 되었다. 나는 못 받고 있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통신사 114로 전화하시면 25% 요금 할인 대상인지 알려줍니다. 예. 할인 대상이면 오늘부터 25% 요금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예.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정기간 24개월이 지나시면 그 다음날 또 무조건 가능하고, 이미 요금 할인 25% 받고 있지만 그 약정기간이 지난 사람들은 25% 요금이 더 나오는데 네. 그걸 확인해서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오늘부터 연장해달라고 하면 25%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예,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지난주에 안진걸 안 끝나 듣고 또 지금도 듣고 계신데, 자, 혜택을 보신 분 있으면 경험담 올려주세요.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그다음 복지 할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12,100원씩 의무 감면 할인되는 것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말고 어르신들까지도 가능하다. 네. 12,100원. 어떻게 해야 그건 된다? 1523으로 전화하면 된다. 몇 번이요? 1523. 통신사 114로 전화해도 되고 1523. 1523. 예, 복지 할인 전용 번호. 예. 그래서 본인은 노인이 아니어도 부모님이나 삼촌이나 어르신들이나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알려드리면 상응받게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예, 이걸 통신사가 자동으로 적용하게 하는 캠페인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좀 자동으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궁예 흉내도 내지 않았습니까? 누구인가 나의 허락도 없이 요금 할인을 감행한 자. 근데 절대 우리 국민들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금 할인 감행해도. 네. 예,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예, 아니 좋았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궁예 흉내가. 최저임금 이슈. 예, 이야기하죠. 예. 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자, 벌써 회의 2번 했습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6월 30일 안에, 그러니까 6월 말 안에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매년. 누가 결정하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누가 들어오냐? 노동자 대표 9명, 네. 저 같은 직장인 대표들 9명, 그 다음에 사용자 대표 9명, 그러면 사용자 대표하고 노동자 대표 9명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막 옥신각신하고 끝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익위원, 예. 연구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자라든지 사회에서 10만 받는 인사들이 9명이 또 들어옵니다. 9. 예, 그래서 27명이 많을 때는 10번 안팎의 회의를 하면서 네. 6월 말 안에 결론을 짓고, 3차 회의가 6월 15일 날 열리는데요. 그때 노동계나 경영계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요. 예. 이미 가닥이 잡혔는데, 민주노총은 1,700원 이상은, 1,770원 이상은 돼야 된다. 네. 한국노총도 7%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계는 지금 소폭 내지 동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 민주노총의 입장이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 보면 최저임금을 우리가 추산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조사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예,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예. 처녀나 총각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드는지 추산을 해봐요. 근데 그게 작년 기준으로 225만 원쯤이 들었던 거예요. 생활비가. 예. 그 정도 들죠. 예. 아니, 당장 우리 방송 듣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람 뽑을 때나 또 사람 소개할 때나 또는 우리가 구직할 때 다 희망 연봉 또는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내고를 하든 어떻게 제시를 하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최소 2, 300은 맞춰줄게요. 맞아요. 최소 그런 얘기. 그 2, 300이라는 게 뭐냐면, 왜 생긴 단어냐면요. 딱 살아보면 알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도 2, 300은 들고, 조금 그래도 문화생활까지 하려면 3, 400은 든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게 조사해본 결과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시급 만원 문재인 대통령이랑 여야 후보들이 다 공약했잖아요, 당시에. 지난번 대선 때 다 공약으로 그 시급 만원도 왜 나온 거냐? 무조건 과학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동자리 보통 한 생계비가 200만 원 정도 든다. 네. 지금 그게 좀 올라서 22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념적으로도 2, 300은 있어야 산다라는 최저 임금이 그 관념까지 반영돼서 시급 만원 공약이 나온 거고,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급이 올해가 얼마죠? 8,720원입니다. 8,720원. 예. 이제 그래서 잠깐만 정리 좀 하자고.
올해 현재 이제 적용되는 게 작년에 몇 퍼센트 올라가지고 8,720원이 된 거죠? 작년에 1.5%죠. 얼마 안 올랐었던 거죠. 물가 인상률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년에 안 올랐죠. 예. 내년에 민주노총에서 1,700원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거고 재계에서는 동결 내지는 심지어 삭감하자는 삭감까지 나온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회의를 2번 했다 그랬잖아요. 예.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이 흐르죠. 자, 근데 여기서 변수가 아까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힘든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왜냐하면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야 물건을 더 사주니까 서비스를 더 이용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당장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인상률 이야기하자니 이분들에 대한 1호부터 저는 해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손실보상도 처리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자영업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장님들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고 임대료 분담 이게 안 되면 예. 최저임금 저는 대폭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그리고 작년 통계 보니까 하위소득 20%만 적자였어요. 그 이상은 다 흑자였거든요. 예. 하위소득 20%가 어떤 분들이냐면 다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흑자가 되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이건 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세요. 근데 어디서 딱 숨이 막히느냐. 나 자영업자고 나 소상공인인데 그 최저임금 오르는 거 나도 사실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내가 줄 돈이 없어. 그래서 대표적인 그 말 분들이 들으면 이제 편의점 운영하시는 네, 편의점, 사장님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인이시나 예, 그 말 들으면 저처럼 최저임금 인상 대폭 인상 운동을 해온 사람도요. 숨이 확 막혀요. 멈추고 죄송해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곱게는 안 볼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저랑 친한 중소상공인들도 그럴 땐 연락을 하세요. 안진걸 소장 말이 맞지만 안 소장이 직접 장사 한번 해봐라 그래요. 편의점 한번 운영해봐라 그래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자, 시급 10,000원은 공약이었고 여야 모두의 공약이고 2년 지금 처음에 2년은 많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근데 그 후에 2년은 한 번은 1.5% 한 번은 2.9%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물가 인상률을 보면 임금이 동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그동안 힘들기 때문에 많이 올라야 돼요. 오늘 국민 여론조사에도 보니까 50% 이상의 국민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야 된다는데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러나 우리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한계 기업들에게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임대료 분담을 공정해줘야 됩니다. 자, 편의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편의점주가 월 1,000만 원의 매출이 생겨도 그럼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편의점 본사가 35%를 먼저 떼가버립니다. 노동자들 온천징수하는 것처럼요. 그럼 650 남죠. 그래서 임대료 200 나오겠죠. 450 남습니다. 그럼 부부하고 알바 청년 2명하고 4시 한다고 하면 1인당 1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좀 더 강력하게 경제민주화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력업체 중소기업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 대리점주들 이분들이 결국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주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분들의 영업이익과 소득이 늘어나는 조치를 해줘야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2019년 1월 1일 날 1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예, 지금 이 방송 듣는 자영업자들이 그거 생각하면 흐뭇해져요. 1%만 인하했어도요. 만약에 연매출이 10억인 중소상공인이라고 쳐요. 1%면 1년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료가 1,0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오. 그것은 1,0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알바 청년 2명 썼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최저임금 2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럼 올 40만 원 부담이 늘어나서 1년에 480만 원밖에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가맹점수는 1,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오르면 땡큐까지는 아니어도 양에는 그래. 그렇죠. 그래 우리도 신용카드 가맹수로 대폭 줄여갖고 영업이익 늘어났는데 그래 우리 병들 청년 알바들 노인 알바 어르신들도 최저임금 올라가야지 이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충을 먼저 덜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선행되거나 입구가 이게 막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2가지를 제안할 건데요. 이번에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한 7% 이상 근데 그 7%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까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하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에 맞춰서 1,700원 정도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예. 한국노총은 자 올해 경제성장률 4%쯤 되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한 2%쯤 됩니다.
그 6%는 맞춰줘야지 사실상 실질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최저임금에 예전에는 포함 안 했던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포함 안 되던 게 포함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내려가겠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7%를 근거로 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주장이. 네. 근데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건 정말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받지도 않으면서 평소에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일자리나 생존권을 침탈하고 뭐 그들에게 뭐 예를 들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다든지 기술 탈취 이런 고통을 주면서 최저임금 인상 시즌만 오면 전체적인 임금이 오를 것을 두려워해서 막으려고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못 올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평소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침탈하지 말든지 그들의 영업권이나 생존권을 보장해 주든지 했는데 그걸 안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패망으로 내세우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자 손실 보상하고 임대료 분담 방안 확실히 하자. 캐나다처럼 영업 금지하면 건물주도 25% 임대료를 포기하고 정부가 50%를 내주고 세입자가 25%만 내게. 그런 조건이라면 최저임금 올라가도 감당이 일부 되겠죠. 그다음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돼서 못 받았던 그 영업 손실보상금 일부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재난지원금하고 중복된다라는 지적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 빼고 주는 거죠. 당연히. 재난지원금 주고 손실보상금 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지급 논리는 어제 기재부 실장이 나와서 중복지급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중복지급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미 받은 재난지원금은 빼고 주는 거죠. 손실보상.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이 비탄 사람은 손실보상금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회의도 하고 여기에는 안진걸 소장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이혼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뭐 자리 욕심 없이 평생 지금까지 살았다 생각하는데요. 예. 정말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방송국 PD하고 예. 김경래 PD처럼 좀 선곡망이 되고 싶어가지고 김정은 노래 좀 팡팡 틀고 싶었던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죄송합니다. 예. 포함되는 순간 사감이 나왔고요. 거기는 안 들어가 있다 예. 이런 얘기죠. 최저임금 이혼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왜 해보고 싶어요? 정말 최저임금 이혼 그래서 그러면 노동자 대표 9명과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이잖아요. 공익위원으로 들어가게 공익위원으로 한번 들어가서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되 예. 어찌됐든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최저임금이잖아요. 예. 우리 헌법에도 보면 제가 오늘 헌법 책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헌법 11조에 보면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이 되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렇죠. 이게 해결 안 되면 가장 모든 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인간의 욕구가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측의 이야기도 최대한 듣되 노축의 편을 한번 들어주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로 한번 참여해 주시길 그러나 그러면서 희망을 동시에 하고. 양대 노총에도 그럼 양대 노총도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상승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러면 대기업 노조가 대기업이 너무 많은 임금을 받아가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줄 몫을 안 주는 겁니다. 협력업체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노조가 예를 들면 우리 임금 인상을 억제할 테니 중소기업 협력업체 임금을 올려라. 그러면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주는 하도급의 몫이 올라가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돼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불병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정이 6월 말까지 결정하게 돼 있다. 예. 여기서 미국 소식 간단히 하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정말 놀라운 지금 대출을 내년에 네. 연방 정부랑 직간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500만 명의 노동자에게 37%의 임금 인상안을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1.5% 오른 거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도 올랐다고 막 삭감해야 되는데 미국은 37%를 인상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 위기가 될수록 코로나19가 길을수록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들에게 임금 올려줌으로써 어려워지는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생존을 챙기고 결국 그들이 소비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어제 확인된 통계에도 진짜 재밌는 통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부자들 코로나19에도 소비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어요. 예. 소비 탄력성이 없어요. 근데 하위소득 20% 있잖아요. 소비를 많이 늘렸어요. 재난지원금 받아갖고. 그러니까 결국 저소득층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임금이 오르거나 복지를 지원해 주거나
반드시 소비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수가 여기까지 삽니다. 할게요. 예.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논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는 부자나 대기업 도와주면 안 된다. 중하위 계층을 도와주는 경제가 된다. 좋습니다. 이게 조 바이든의 직접 오딩입니다. 예, 끝내야 됩니다. 예. 안 끝나 소장님. 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이 하여튼 6월 말까지는 결정이 예. 된다. 자, 계속 감시를 좀 예,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6878님께서 1523 감사합니다. 당장 폰 해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예, 주셨다고. 1523 복자리입니다. 1534님은 안진걸 소장님 숨 좀 쉬어요. 듣는 제 숨이 다 찹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안 끝나. 이제 예, 끝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